국내 감염병 분야 최고 권위자로 알려진 오명돈 중앙임상위원장의 인터뷰 보니까요. 국민 70%가 올해 11월 접종을 완료해도 5차 유행은 올 것이고 또 델타 변이는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아예 다른 바이러스고 전파력, 백신의 예방 효과 등 이전까지의 모든 공식은 델타에는 통하지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전략을 짜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전 전혀 동의하지 않죠. 우선 하나는 누가 붙인 말인지 모르는데 우리나라 뭐 감염병 분야 최고 전문가라고 그러는데 권위자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것도 인정도 하지 않지만 제가 예전에 YTN 연합뉴스에 거의 뭐 하루 걸러 한 번 나가고 할 때도 제가 오명돈 상임위원장의 기본 인식에 대해서 제가 비판을 한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별로 인정도 하지 않지만 어제 한겨레 신문이 길게 인터뷰를 한 게 있습니다. 굉장히 깁니다, 이게. 그러는데 그 내용을 저희 제작진과 공유를 하면서 제가 제일 먼저 문제를 좀 제기를 한 그런 상황인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위원장이 인터뷰를 한 내용이 너무 문제가 많아서 뭐 우리 프로그램에서 한번 초청해서 저랑 한번 뭐 논쟁을 한번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우선 하나는 70%를 접종을 하더라도 목적을 달성하기가 다소 어려워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전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왜 동의를 하지 않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접종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연령대, 그러니까 0세부터 17세까지, 그러니까 고3을 제외하고 전체 인구 대비가 얼마 되느냐 하면은 이 백신 접종에 할 수가 없는 또는 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되는 비율이 13.5%입니다. 이것이 약 7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13.5%. 어떤 형태로든지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분들이 또 10몇 % 된다고 하면 이분만 하더라도 남아있는 분들이 70%죠. 그러니까 접종을 해야 되는 대상자들에게 다 마친다고 하더라도 거의 70%를 채울까 말까 합니다. 그러면 말씀드렸죠? 백신 접종을 할 수 없는 사람들 중에 어른 중에서 백신 접종을 다 하는 사람을 했다고 해볼까요? 온전하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당히 보호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 18세 이하, 물론 그중에는 고3도 있고 백신 접종하는 연령대도 있기는 합니다. 그 이외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위중증이나 사망자가 이 연령대에서 나온 적이 없습니다. 동시에 위험 대비 편익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연령대에 접종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상당히 유보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는데 오 위원장이 70% 접종을 다 해도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렵겠다. 그런 근거가 굉장히 취약해지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맞을 사람이 다 맞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인터뷰를 읽어보면은 본인이 정작 권위자라고 하고 전문가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계속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새로운 전략을 세워야 된다고. 전문가는 이렇게 새로운 전략을 세워야 된다고 남한테 등을 떠밀면 안 되고 본인이 새로운 전략을 제시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왜 인정하지 않느냐고 하면은 본인이 제시하라는 거예요. 본인이 제시를 못하는 거는 왜 제시를 못하느냐 하면은 깊이가 없기 때문에 제시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국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면은 영국 상황은 자 백신 접종이 많이 일어난 영국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 상황은 백신이 1차 접종이 거의 70%, 2차 접종이 거의 60% 정도 됩니다. 그러는데 영국에서 백신 접종이 있기 전 하루 만에 얼마가 제일 많이 나온 게 피크냐 하면은 6만 8천 명 가까이 나오는 게 그날 피크입니다. 이 영향으로 하루에 사망자가 얼마 나왔느냐 하면 거의 1,800명이 나온 게 여태까지의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러는데 백신 접종이 지금 일어난 상황의 영국은 5만 명을 최근에 찍고 최근에는 전부 6만 명이 나오던 때의 반 정도 나오게 됩니다. 6만 명을 찍었을 때의 반 정도 나오니까 사망자도 얼마나 나와야 될까요? 피크 때인 1,800명의 반인 900명 정도 나와야 될 것으로 산술적으로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영국은 얼마 나오느냐 하면 8월 4일부터 8월 4일 날에 119명 사망, 8월 5일 날에 86명 사망, 8월 6일 날에 92명 사망, 8월 7일 날에 103명 사망, 8월 8일 날에 39명 사망 쭉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신 효과가 얼마나 드라마틱한가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 위원장이 뭐라 그러셨다고요? 우리나라에 맞을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맞히면은 70%가 약간 상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어디로 갈까요? 영국처럼 갈 거라는 거죠, 이게. 그러는데 본인은 정작
델타 변이의 공포를 얘기를 하면서 백신 접종을 다 해도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렵다. 영국은 지금 95% 이상의 확진자가 다 델타 변이 감염자입니다. 이런 거를 감안하시면 오 위원장의 평가나 오 위원장의 얘기가 얼마나 터무니없나 하는 걸 아실 수가 있잖아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두 가지. 백신과 마스크. 백신은 계속 속도감을 높여서 할 거고 우리나라는 마스크를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해주면은 백신의 부족분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백신 접종률이 더 높아지면 그때는 서서히 마스크를 열면서 우리도 지금의 영국처럼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오 위원장이 얘기하신 약간의 디테일에는 동의하지만 전체 맥락에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오명돈 교수님 인터뷰가 이제 가장 이제 좀 핀트가 어긋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제 오늘 이제 확진 환자가 2,200명이 그 전체 유언 기간 동안에 처음으로 넘어섰지 네네. 않습니까? 지금 타이밍에 왜 이런 인터뷰가 나왔는지 그 대목이 사실은 가장 많은 분들을 좀 당혹스럽게 하는 대목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감염내과의 시니어 교수니까 오명돈 교수 이야기에 굉장히 권위를 부여해가지고 받아들이시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환자를 돌보는 대부분의 감염내과 의사들은 무슨 헛소리야. 예, 라고 지금 약간 반문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상황이랑 전혀 맞지 않는 인터뷰니까요. 만약에 오명돈 교수님의 인터뷰가 우리나라에서도 전 국민 대비 한 60에서 70% 정도가 백신 1차 접종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한 50%에서 60% 정도가 백신 2차 접종까지 마무리한 상태에서도 확진 환자 숫자는 뭐 1,000명이 넘어서는데 그런데 위중증 환자 숫자는 수십 명이고 사망자는 거의 나오지 않는 수준이면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백신도 맞을 만큼 맞았는데 들여다보니까 백신 접종한 분들은 보호가 되어가지고 위중증 환자나 사망 환자는 굉장히 적게 나오지 않느냐.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확진 환자를 0명으로 혹은 확진 환자를 대폭 줄이는 전략으로 가기보다는 그냥 확진 환자가 좀 생기더라도 일상으로 돌아가는 전략으로 가보자라는 정도의 메시지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오명돈 교수와의 인터뷰에서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사실은 좀 맞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씩 그냥 저도 몇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포인트를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2,200명 확진 환자가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오명돈 교수가 염두에 두고 있는 나라들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뭐 설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영국이라던가 이스라엘이라던가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구 대비 한 60에서 70% 정도가 1차 접종 이상을 백신 접종을 했고요. 네네. 그리고 적어도 50에서 60% 이상이 2차 접종 이상 을 끝낸 상태입니다. 저희보다 훨씬 많이 네, 나가 있는 훨씬 거죠. 많이 됐죠. 저희는 1차 접종이 마무리한 수준이 한 40%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2차 접종까지 마무리한 건 아직 20%가 채 안 되고요. 더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60대 이상의 고령자의 90% 이상이 백신 접종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60대 이상의 고령자 중에서 15% 정도가 여전히 백신 접종을 안 한 상황입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한 달 넘게 하루 확진 환자가 1,000명 이상 나오고 있고 지금 이 상태로 가다가는 지금 2,000명 이상 또 2주 한 달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확진 환자의 N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그 확진 환자들 중에서는 분명히 중증 환자들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제 중증 환자 숫자들이 이제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는 코로나19 중증 환자가 한 600명에서 700명 정도까지는 감당할 수 있는데 그 이상 늘어나는 건 지금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 있는 많은 감염내과 전문의들을 비롯한 의료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또 다른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과거에는 70대, 80대, 90대 고령자 중에서 위중증 환자가 나오면 어느 정도 진료를 최선을 다해 보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일단 유족들이 의료진한테 요청을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보내드리는 게 너무나 슬프긴 하지만은 지금 치료받는 게 너무나 힘드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적극적인 치료를 조금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족들도 보내드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네네. 그런데 지금 입원해 계시는 분들은 60대 이상의 고령자보다는 50대가 35%입니다.
근데 50대들은 지금 한창 가정이나 직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꼭 살아야 되는 분들이고 가족들 입장에서도 절대로 보내드려서는 안 되는 분들입니다. 자, 그렇게 그리고 또 본인은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훨씬 더 잘 버티세요. 그런데 상태가 나아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진도 마음이 다급하고 가족들도 마음이 다급한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 결과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병실이 회전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중환자 병상에 50대 환자가 들어가면 이분이 호전되어 가지고 나오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차곡차곡 수도권이나 혹은 비수도권에 있는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이 채워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는 치명률이 조금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위중증 환자 숫자가 늘어나는 거에 관심을 가지면서 어떻게 하면은 위중증 환자의 숫자의 N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고, 사실 그 방법은 전체 확진 환자 숫자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오명돈 교수가 인터뷰에 나와서 할 일은 무엇이냐면 2달, 3달 뒤에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지금 중환자로 이어질 수 있는 확진 환자 숫자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본인의 감염내과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내놓아야 되는 건데 지금 전혀 맥락 없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네. 있다라는 게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오명돈 교수 후배들이 정작 그 인터뷰를 보고서는 도대체 이분은 뭐 하자는 것이냐라고 답답함을 호소를 한다라는 것입니다.